한때 나는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 갇혀 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둥지둥 준비를 하고 출근길에 오르기 바빴고 회사에서는 마감일에 쫓기며 책상 앞을 떠날 줄 몰랐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소파에 뻗기 일쑤였다. 그렇게 몇 주, 몇 달을 보내던 중 어느 순간 깨달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낸 생각이 들었고 뭔가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한 친구가 내게 추천해준 것이 바로 10분 요가 스트레칭이었다. 사실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 고작 10분, 과연 내 생활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친구의 강한 추천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첫날 아침, 평소보다 10분 일찍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 요가 매트를 꺼내 놓았다. 아직 눈이 덜 떠지고 몸이 뻣뻣했지만 유튜브에서 찾은 초보자용 전문 강사의 동영상에 맞춰 간단한 스트레칭을 따라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뿐인데 신기하게도 스트레칭 후에는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동작에서 아, 내가 정말 이런 게 필요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요가 매트 위에서의 10분은 점점 하루의 필수 루틴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실천을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을 때였다.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이 불러온 변화는 무시할 수 없었다. 일단 몸이 덜 피곤해졌음을 확실히 느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늘상 피곤하고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10분 요가 스트레칭은 그런 불편함을 덜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 잠시나마 머리를 비우고 호흡에 집중하다 보니 생각이 맑아지고 업무에 다시 집중할 에너지가 충전되는 듯했다. 이 작은 변화는 결국 나의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아침 스트레칭 습관 덕분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자연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 더 나아가 점점 더 다양한 요가 동작들을 배우고 싶다는 열정이 생겨 주말 혹은 퇴근 후에는 틈틈이 다른 요가 영상을 찾아 배우게 되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하고 피곤함에 지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 10분이라는 짧고 간단한 시간이지만 이는 내 삶에 활력을 주고 에너지를 돋우어 주었다. 시작은 작지만 그 여파는 컸다. 일상 속에서 작지만 큰 의미를 가지는 변화가 필요하다면 10분 요가 스트레칭을 시작해보길 권한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의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야기한때 바쁘고 걱정이 많은 직장인으로 생활하던 민수는 차츰 지쳐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수많은 차량 소음과 사람들의 발길소리는 그의 지친 정신을 더 피곤하게 만들곤 했죠. 업무의 시작과 함께 쏟아지는 이메일, 끊임없는 전화벨 소리, 그리고 상사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은 그의 스트레스 레벨을 극도로 높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민수는 우연히 작은 도서관 앞에서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인터넷을 검색하여 명상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는 첫날 귀가 조용한 밤에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일단 자신에게 맞는 명상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서핑한 뒤 자연의 소리와 조화로운 음악이라는 명상 배경음을 선택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속의 혼란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차츰 그의 머릿속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민수는 잠들기 전 15분간 명상을 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호흡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그것이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업무로 인해 긴장되거나 불안한 느낌이 찾아올 때마다 명상을 통해 배운 호흡법을 적용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 결과 몇 달이 지나자 민수는 거의 타고난 새로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업무에 대해 더 차분해졌고 여유로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모든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했는지 궁금해했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그들과 나누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 삶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많은 이들이 귀 기울였습니다. 이후 민수는 명상 서클을 조직하여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같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모여 명상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들 모두는 마음의 평온함과 정신의 맑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민수의 일화는 곧 회사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가 소개한 명상법은 회사의 사내복지 프로그램에 정식으로 포함되었고 각종 스트레스 관리 워크숍의 한 부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명상의 힘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피곤함을 느끼던 지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혜는 친구로부터 요가가 피로 회복과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간단하게 요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뒤져보면 요가 동작은 셀 수 없이 많은데 어떤 동작이 집에서 혼자 쉽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공한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가 동작 10가지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할 동작은 고양이소 자세입니다. 이 동작은 척추를 유연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시작하여 숨을 들이쉴 때 척추를 구부러뜨리고 머리를 들어올려 소의 자세를 만들고 숨을 내쉴 때는 등을 둥글게 하고 머리를 숙여 고양이의 자세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다운워드 페이싱독 자세입니다. 이 동작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두 손과 발을 바닥에 대고 느낌표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산 자세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바르게 서는 것만으로도 몸의 균형과 자세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사 자세입니다. 이 동작은 하체의 근력을 기르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다른 발은 뒤로 뻗은 후 양팔을 머리 위로 쭉 펴줍니다. 다섯 번째로는 나무 자세를 권장합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발로 서서 다른 발을 무릎 한쪽으로 올리고 손을 합쳐 나뭇가지처럼 쭉 뻗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동작은 아기 자세 차이드 S 포즈입니다. 이 자세는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좋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팔을 앞으로 뻗어둡니다. 일곱 번째는 코브라 자세로 가슴을 열어주고 허리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 올리며 팔로 지탱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다리 올리기 자세입니다. 이 동작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다리 피로를 완화시켜줍니다. 벽에 엉덩이를 붙이고 다리를 수직으로 올리는 간단한 자세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비둘기 자세가 있습니다. 엉덩이의 긴장을 풀어주며 유연성을 높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 다리를 앞에 접고 다른 다리는 뒤로 뻗은 후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시체 자세라고도 하는 사바사나입니다. 요가 수업의 마무리로 자주 사용되며 바닥에 누워서 전신에 힘을 뺀 채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지혜는 다양한 요가 동작을 시도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매일 꾸준히 20분이라도 시간 내어 요가를 하며 그녀는 피로감을 덜고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심신의 여유를 찾고자 한다면 지혜의 이야기를 참고하여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요가를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55세의 김민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인하여 그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 특히 그의 가족력에는 당뇨병이 있었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높아질 때마다 불안해지곤 했다. 어느 날 마을의 보건소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그의 혈당 수치는 경계선에 있었다. 의사는 김민수에게 식단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김민수는 당뇨병 예방을 위해 어떤 식단이 필요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주 방문하던 도서관에 가서 당뇨와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읽었고 인터넷에서도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깨달았다. 특히 단순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최대한 줄여야 했고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생활 패턴에도 변화를 주기로 결심한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하기로 했다. 걷다가 마주치는 길가의 작은 채소 가게에서 신선한 채소를 사 먹는 습관도 들였다. 그는 밥상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소 즐겨 먹던 백미밥 대신 현미와 퀴노아를 섞어 먹기 시작했다. 저녁엔 피자나 햄버거 대신 채소가 듬뿍 들어간 샐러드를 주로 먹었다. 물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견과류와 같은 간식도 선호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식습관이 김민수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몸은 점차 건강을 되찾아갔다. 체중도 서서히 줄어들었으며 혈당 수치도 점차 안정화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는 식단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하였고 그곳에서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의 식단 노하우를 배웠다. 몇 개월이 지나자 김민수는 다가오는 건강검진에도 불안감이 아닌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 검진 결과는 놀라웠다. 그의 혈당 수치는 안전한 수준으로 내려가 있었고 체중도 건강 범위로 돌아와 있었다. 의사는 김민수의 노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칭찬해 주었고 이로 인해 김민수는 더욱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결국 김민수는 단순히 식단 조절을 통해서만 건강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생활 방식 전체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당뇨병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김민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기로 결심했으며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